한 번에 합격 해커스. 이 VOD는요, 이게 시조새 같은 존재거든요. 출처를 보시면 2009학년도 여러분 2009학년도 리트가요. 몇 번째 리트인지 아세요 혹시? 제 1회 리트예요. 맞아요. 리트가 첫 번째 학년이 2009학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2009학년도 리트 문제를 지금 2023년에 공부를 할 때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출이 쌓였겠어요. 그 기출이 굉장히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준이 되는 텍스트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건 얘는 고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보고서 배울 부분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OD는 당시 2009 때는요. 2009학년도 때니까 2008년이겠지? 2008년과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은요. 사실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때는 여러분 혹시 스카이라이프라고 아세요? 이 셋탑 이렇게 되게 큰 비디오 같이 생긴 셋탑이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그 스카이라이프에 있는 이 유선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VOD를 받아서 봤었어. 그러니까 뭐 유선 방송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도 올레 TV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 케이블 TV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녹화 방송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카이라이프를 밤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요. 영화 채널들이 있는데 그 영화 채널들에서 몇 시부터 이 영화가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하고 예고 화면이 이렇게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영화가 이렇게 방송이 되는 게 아니라 몇 시부터 이 영화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띄워놓고 사람을 동시 시청자를 이렇게 모으는 방식이었던 거지. 이 지문에서 중간에 NVOD의 방식 중에 하나로 설명이 돼 있었죠. 시간분할 NVOD.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되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OTT 시대로 넘어왔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해요.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표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채널에다가 방송을 쏘아서 보내고 우리는 드라마 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TV 앞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봤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도 없어진 건 아니지? 지금도 저기 KBS, MBC, SBS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를 하는 인프라 자체가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OTT의 시대예요. OTT의 시대가 오게 되면서 자, OTT의 여러분 제일 큰 특징이 뭘까? 그렇죠.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요. 처음에 넷플릭스가 나왔을 때에는 그러니까 뭐야 재방송 모아놓는 사이트인 거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만큼 사실은 산업이 커졌어라고 하는 뜻이 될지도 모르지만 자, 여기서의 핵심은 이 VOD의 전송이죠. 이 OTT는 기존의 방송국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재탕을 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독자 플랫폼으로서 별도의 산업으로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공중파보다 훨씬 더 참신한 프로그램들이 이게 많이 콘텐츠가 거기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더글로리 보면서 사실은 저는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이게 넷플릭스 환경과 방송 환경이라고 하는 게 드라마를 제작을 할 때 거기에 전제가 되는 규제의 양상도 되게 많이 다르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더글로리 보면서 개연성이 되게 강하게 느껴졌던 되게 중요한 장치가 두 개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첫 번째가요. 대사 안에서 역대급으로 씨발과 존나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악인의 특성을 언어적으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방식이었는데 공중파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못 나가요. 이게 방송법상의 심의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걸려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브랜드의 이름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등장을 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물론 방송에서 PPL이라고 하는 거는 제작비 때문에 허용을 하는 일정 범위에 허용을 하긴 하지만 이 드라마 대사 안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샤넬과 디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언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더 민감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더글로리를 보면서 언어적인 장치에서 그 두 가지가 되게 눈에 띄었었어요. 그리고 그거 들으면서 했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아, 규제가 다르게 적용이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규제가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거는 사실은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반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보자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시청의 환경도 되게 많이 바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방송은 채널에 시청자를 모았다고 한다면 이제 OTT는 사람들 각각의 개인화된 단말기로 컨텐츠가 찾아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통신 인프라의 어마어마한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여기 지문에서도 데이터 분할 MVOD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이 방식이 가능하려면 일단은 저장 용량이 확보가 되는 단말기가 각각의 가정 안에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채널의 숫자가 웬만큼 여유롭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못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2008년에 했던 이야기예요. 2008년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가 2023년으로 들어와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니까 저런 문제는 꽤 많이 해결된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술 제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리트 시험에서 기술 제재는 10지문 중에 한 지문 정도 본고사로 보자고 하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일단 나왔다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기술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뭔가 좀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왜냐면 용어가 너무 낯서니까 여러분 입장에선 답답한 거예요. 뭐 볼만한 거 없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술은 있잖아. 참고할 만한 책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맨날 바뀌어요. 맨날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현주소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라고 할 때 참 어려워요. 이게. 삼성전자 신제품 카탈로그를 읽으라고 할 수도 없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논문이 있긴 있지만 그 논문들은 사실 대중 보고 읽으라고 써놓은 논문은 아니기는 해요. 제일 좋은 건 사실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술 파트의 흐름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할 만한 대목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은 과학동화예요. 야, 내가 성인인데 자존심 상하게 아직도 과학동화냐 할 수 있는데 과학동화에 담겨있는 내용을 읽어봐봐. 그 내용이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학동화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왜 과학동화를 주로 읽는 게 10대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사람의 인생에서 그때 연령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더 아이러니한 수준으로 놀라운 건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엔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러분 웃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를 가지고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 라는 뜻이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건 사실은 대학부터거든요. 하지만 우린 대학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사실은 많이 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랐지. 대학에 입학을 할 때는 있잖아. 내가 나중에 리트를 보게 될 운명일지를 어떻게 알아. 요즘에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나는 리트를 본 운명일지 이미 결심을 하고 오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수업도 모르겠어. 혹시 대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 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열정으로 텍스트를 볼 정도의 연습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시험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리트가 요구하는 지식이 그 정도로 전문적이지 않다고. 선생님 근데 여긴 되게 전문적인 얘기도 나오던데요? 라고 하는데 그 전문적인 얘기는 독해력으로 읽어내는 거야. 근데 그 전문적 텍스트도 바탕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어휘부터 출발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사용을 하는 어휘의 정도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고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과학보다 더 올라가는 수준에서 이 정도는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니라는 건 잘 안 나타나요. 그냥 제가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휘에 대한 이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